자, 여러분들 안심하셔도 좋은 반등입니다. 하지만 항상 의심을 하셔야 돼요. 지금은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기 위한 그런 조건들은 완성이 됐지만 여기서 찐 반등이다 할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은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는 얼마가 올라가느냐, 올라간 뒤에 어디에서 멈추느냐 이게 더 훨씬 더 중요하겠죠. 최근 반등이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정말 하락이 끝났구나 이렇게 다시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반등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이죠. 하지만 지금 시장에 올라오면서 딱 갇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되돌림으로만 좀 생각을 하시면서 보수적으로 내가 일단 접근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오늘은 주봉 그리고 월봉까지 보면서 일단 횡보 가능성이 왜 높은지 바닥은 형성이 됐지만 횡보 가능성이 왜 높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럼 끝까지 보셨을 때 여기서 추격을 해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도 되는 자리인지 그 기준이 확실히 잡히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이명입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뭐 이따가 다 보시고 나서 도움이 안 되셨다면 그때 취소하셔도 좋으니까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먼저 일봉부터 좀 찾아보면 일단은 일봉을 길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면 최근 반등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제가 주봉 상황에서 63.2K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61.2K 이거 올라타면서 63K까지는 올라올 수 있을 거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걸릴 정도까지 되돌림 반등 정도로만 나왔죠. 자, 특히나 이 흰색 구간, 이 63.2K까지 다시 올라오면서 이전에 깨졌던 이런 특정 지지 구간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분위기는 상당히 좋아진 거 맞고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바로 추격해서 롱을 잡는 것을 조금 조심스럽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봉에서는 반등이 나온 건 맞지만 더 큰 시간 프레임에서 아직 확인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는 큰 이벤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다음 주에는 시장 변동성을 좌지우지할 만한 그런 이벤트가 남아 있죠. 바로 7월 9일에 이 새벽 3시에 연준에서 회의록을 공개합니다. 시장은 지금 연준이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추가적인 긴축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 이 회의록의 문구 하나하나를 굉장히 민감하게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뭐 이건 새벽에 나오지만 같은 날 오후 9시 30분에는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까지 발표합니다. 최근 시장은 고용지표 하나에도 금리 인하가 기대가 바뀌게 되고 달러가 움직이고 비트코인까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 주봉 하나, 뭐 일봉 하나 이런 반등 하나만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일단 해당 구간에서 이 시점에 맞춰가지고 비트코인의 방향성이 위로 향할 것인가 아래로 향할 것인가 이게 딱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뉴스가 나오면서 63.2K 그 이상에서 머무는 그런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되돌림 반등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주봉도 중요하지만 다음 주가 정말 디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가격을 중요하게 보는지 어디에서 눌림을 바라보는지 그런 것들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좀 큰 프레임으로 보면서 이 주봉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번 주 주봉 하나만 보고 시장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근거가 남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63.2K만 돌파하면 반등의 시작점이다 라고 생각은 하실 수가 있는데 오히려 중요한 건 일단 다음 주죠. 왜냐면 이번 주는 말 그대로 이 깨졌던 지지 라인을 회복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회복한 이후에도 그 자리를 버텨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주봉이 63.2K 이 이상에서 마감을 하더라도 다음 주에 또다시 밀려버린다면 정말 이 큰 추세에서 이 큰 추세를 망가뜨리는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제가 기준을 삼았던 건 이 2020년의 저점, 2020년 3월과 그 다음에 2022년의 저점입니다. 뭐 제가 이전에는 피보나치 되돌림 값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드렸지만 해당 저점과 해당 저점을 이렇게 기준선으로 잡고 그 다음에 고점에다가 평행하게 그거 봤을 때 중간 레벨이 해당 구간이죠. 자, 2024년에도 이때 올라타면서 해당 구간을 딱 저항을 한번 보여주더니 올라가고 해당 구간에 버티면서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면서 고점 추세를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 올라갔었는데 올라올 만치 올라오니까 이 관세 빔 때문에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자, 해당 구간에서 또 지지를 보여주는 척 그렇게 보여줬지만 내려오기 시작했고, 근데 이번에 마주쳤던 구간에 딱 보시게 되면 어떤가요? 63.2K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자리는 여기서 리테스트를 하지 못하고 올라왔다가 여기서 돌파를 못 보여주니까 내려왔던 자리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이탈을 보여줬죠. 이때는 60K까지 그냥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지난주 주봉에서도 이렇게 마감하게 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회복했죠. 회복했다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에 이 음봉의 시가 라인, 이 시가 이상도 아직은 돌파를 하는 그런 흐름을 안 보여줬고 지금은 이 자리를 그냥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에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뭐 이렇게 음봉이 떨어지더라도 이런 식으로 아래 꼬리로 딱 받쳐지면서 마감한다면, 그리고 나서 양봉으로 이렇게 마감한다면 결국에 여기서는 진짜 바닥이 형성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자, 근데 가능성이죠. 이 가능성은 결국에 음봉으로 이렇게 음봉이 마감이 되더라도 또다시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는 순간에는 또다시 저점을 리테스트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주봉은 그냥 회복하는 주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많이 올라온다, 이게 아니라 많이 빠졌기 때문에 빠졌던 폭만큼만 올라왔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단기적인 이 롱 장세, 단기적인 반등 추세를 일단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더라도 일단 뭐 이번에 또 63.2K에서 막혔죠. 결국에 63.2K는 저만 바라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단기적인 그런 시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번 주 주봉도 중요하지만 일단 다음 주 주봉을 보면서 진짜 바닥이 형성이 될 수 있겠구나,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그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지만 수익을 쌓는 걸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우리는 현물을 담아야 될 자리, 저는 57K 미만에서는 현물을 담아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었고 지금은 또 회복하는 그런 주다 보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단기적인 수익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런 주봉 하나를 보고 또는 월봉 하나를 보고서 대응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일봉이나 아니면 4시간봉, 1시간봉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래서 제가 뭐 매일마다는 아니더라도 정말 확률 높은 자리에서만 정말 타점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7월 2일 이후에는 타점이 명확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관점들을 좀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제가 괜히 숏 관점은 무력화한다, 폐기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절대 아니죠. 제가 롱을 잡았던 건 해당 구간입니다. 해당 구간에서 이전부터 61.2K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다 보니까 이 모습 보고 나서 지금은 숏 관점보다 롱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딱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롱 관점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한 구독자분께서도 이렇게 수익 내셨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에선 수익을 냈냐 못 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펼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단기 되돌림 반등이 올라올 만치 올라왔기 때문에 내려왔을 때 그 기회를 잡는다면 오히려 더 수익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 보니까 제가 이런 자리들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스터디방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죠. 물론 제가 영상에서 이런 거 다 말씀드립니다. 제가 뭐 장기적인 시선이 됐든 단기적인 시선이 됐든 이런 관점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언제부터는 숏 관점이 일단 폐기를 해야 되고 롱으로 전환하는지 또는 롱 관점을 폐기하고 단기적으로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좀 공유를 드리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만든 방이죠. 현재 시장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내려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변동성 장세입니다. 근데 영상 하나로만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대응하시기에는 거래량도 계속 달라지고 그리고 실시간 수급도 달라지고 사람들의 심리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늘처럼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매를 할 때는 정말 화끈하게 하지만 숏을 잡아봤자 의미가 없는 장세이고 61.5K하고 62K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때는 이렇게 다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 주말 시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이 줄어든 상태에서도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뭐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들어오실 수가 있다 보니까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서 영상의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다음에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어서 마지막으로 월봉을 보면서 우리가 이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월봉을 보면서 조금 안심할 수는 있겠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왜냐면 지금 비트코인이 장기 상승 채널의 하단을 일단은 유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물론 아직 마감을 못했고 7월도 아직 많이 남았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2020년부터 2022년 이때 고점을 찍었을 때, 2021년 고점을 찍었을 때 상승 채널의 이 중간부에서 일단 버티고 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해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건 이 밑에서 7월 달에 월봉이 마감하게 된다면 조금 많이 부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죠. 즉, 지금의 장기 상승 구조 자체는 살아있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할 필요는 있어요. 물론 월봉 마감이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됩니다. 자, 물론 장기 상승 구조가 살아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또 신고가를 간다, 무조건 여기서 올라간다, 그런 소리를 드리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은 조금 다르게 보고 있죠. 위를 보시면 아직 이 저항선들 그리고 매물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게다가 일목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운이 보이시죠? 양운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면서든 내려가면서든 한 번에 마주치는 습성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격이 크게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에 일목을 마주치는 이런 습성을 보여주려고 내려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추가적인 반등은 나올지라도 이 일목을 마주치는 이런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매물대가 상당히 많아졌다라는 거, 이렇게 내려오면서 매물이 상당히 많은 게 팩트죠. 여기서 올라가면서도 특정 구간에 막혔다라는 것에 매도세가 나와서도 있지만 여기서 매도세가 많이 나오니까 또 밀렸다, 이렇게 보는 것도 한 가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냥 올라가면서 이때처럼 올라가고 눌렸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지라도 정말 기나긴 시간 동안 봤을 때는 이때처럼 일목을 마주치기 위한 그런 횡보세도 우리가 배제는 할 수가 없어요. 정말 긍정적인 건 그냥 올라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베스트긴 하지만 지금 월봉에서 이걸 버텼다고 해서 그냥 올라간다 이런 생각으로 롱을 들어가거나 현물을 몰빵하거나 그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7월 월봉까지 무조건 기다리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긴 하겠지만 결국에 지금 바닥은 잡힐 가능성은 보일지라도 여기서 곧바로 올라간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 구간에서 막혔다가 70K 수준에서 막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파동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전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물론 이 관점이 폐기가 되는 그런 조건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현재 월봉상으로 이 구간 밑에서 마감하는 이런 패턴이 나오게 된다면 이건 정말 안 좋은 흐름이에요. 게다가 이 시가 부근이 지금 58K 정도가 되게 되는데 이 시가를 58.3K를 이탈하는 이런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지금 상황에선 정말 안 좋은 흐름이다. 자, 이때처럼 버티면서 그냥 또다시 밀릴 수는 있더라도 많이 내려온 이 시점에서 여기서 못 버틴다면, 현재 주봉도 그렇고 이런 시점에서 버티지 못한다면, 주봉 상황에서도 이렇게 버티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곧바로 회복을 못 보여준다면 단기적인 되돌림 반등으로만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 주 주봉보다 다음 주 주봉이 훨씬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또다시 그냥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갈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다음 주 장세를 보면서 여기서 진짜 반등이 시작됐구나, 그런 걸 판단하고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일봉에서는 반등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세 전환을 확정할 단계는 절대 아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63.2K 주봉상에서 63.2K를 회복하는 것보다 다음 주에 63.2K 위에서 마감하는지, 아무래도 다음 주에 회의록 공개가 남아져 있기 때문에 이 장세에서 버티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봉에서도 장기 상승 채널은 일단 유지는 되고 있지만 여기서 곧바로 급등이 나올 거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흐름을 만들면서 간다. 정말 부정적인 시나리오는 해당 구간처럼 기나긴 횡보를 보여주고 올라가거나 아니면 이때처럼 다시 한번 올라타면서 그냥 올라가는지, 이거는 흐름이 다르긴 하겠지만 우리는 예상할 수 있는 흐름은 여기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결국 지금 시장은 내려올 만치 내려온 상황에서 장기 상승 채널을 일단 유지는 보여주고 있더라도 기준을 가지고 대응하는 사람만이 유리하고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중간중간에 제가 실시간으로 관점이 바뀌게 된다면 이렇게 아까 말씀해드렸던 이 스터디방에서 다 공유를 드리고 있고 영상에서도 다 말씀을 드리지만 한번 놀러 오셔가지고 구경하셔도 좋겠고요. 영상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면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서 끝내도록 할 텐데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정말 다음 주에 63.2K를 버텨주면서 올라갈 것 같다, 그러시면 댓글로 반등 한 번씩 남겨주시고 아니다 지금 장세에서는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좀 조정이 나올 것 같다 하시면은 하락 이렇게만 남겨주셔도 의견을 많이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